오늘은 60세 전후의 부부가 침tum을 배우고 계시는 중인데요.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 없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응급실에 가기를 원하셔서 응급실로 가셨는데요. 무릎이 아픈 것은 응급실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나자 무릎이 훨씬 편안해졌고 병원에 다시 갈 필요도 없다고 하시네요. 이대로 계속 치료하시면 무릎은 완전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갑자기 아픈 것은 침뜸으로 아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침뜸을 잘 배워두시면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암 치료 방법은 제일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주변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암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치료를 하던 환자들 중에도 잘 치료가 되던 분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난 이후로 병이 다시 악화되시고 또 사망하셨다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암 치료법을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암에 걸리더라도 두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암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암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 있는 수치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에만 한국에서 8만 1203명이 암 때문에 사망하셨습니다. 8만 1000명. 많은지 적은지 숫자만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1년 반 정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코로나 관련 통계를 보니까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2004명입니다. 2019년에는 암으로 인해서 8만 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2020년과 또 2021년 한 절반까지 사망하신 분이 2,000명입니다. 이 2,000명과 8만 명 비교해 보시니까 느낌이 좀 오십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 코로나보다도 암이 더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서는 2018년 동안 24만 3,837명이 새롭게 암에 확진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확진되신 분은 한국에서는 15만 명 정도 됩니다. 발병률만 비교해 보더라도 암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2018년에는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계신 분이 총 201만 명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통계청에서 정보가 안 나와서 그렇지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통계도 그닥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 친척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암은 정말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암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걸까요?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의 치료밖에는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종종 암에 걸렸지만 5년 이상 생존한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모임도 있을 정도입니다. 즉,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100%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에게 침뜸을 가르쳐 주신 교수분들 역시도 암을 치료하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셨었고요. 또 그 당시에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중국에서 암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완치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암은 불치병이 아니구나, 치료할 수 있는 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또는 암 때문에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암이 무엇일까요? 암이라는 것은 종양의 일종인데요. 종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악성 종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성 종양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단 종양이라는 것은 원래는 세포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손상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열로 인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렇게 반복하며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포가 죽지를 않는 겁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종양인데요. 그 중에서도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식하다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요. 또한 주변 조직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종양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는 있지만 무시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악성은 좀 다릅니다. 악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한대로 증식을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증식이 무한대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원래 발생한 그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으로 자꾸 전이가 됩니다. 즉 가만히 놔두면 전신으로 다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침식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증이 함께 수반되게 됩니다. 또는 어떤 조직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위에 만약에 암이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위가 통증이 있는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혈변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간단히 말하면 무한대로 커진다. 무한대로 암세포가 늘어난다. 또한 주변 조직들을 침범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성종양 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안다면 우리가 암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먼저 종양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암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자와 양자는요.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시면 부르트다, 상처가 났다, 헐다, 염증이 생겼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암은 어떻게 생기기 시작할까요? 상처가 있는 부위, 뭔가 우리 조직이 다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몸에 어떤 부위가 자꾸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부위가 상처가 있겠죠. 염증이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죠. 그 부위에 그러면 암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쓰림이 자꾸 발생합니다. 위염이 자꾸 있습니다. 위궤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 잘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상처가 난 부위들은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어떤 상처가 입었고요. 나중에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깊은 상처 때문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만져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일반적인 피부하고는 다른 느낌이 납니다. 감각이 좀 둔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예민하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두텁죠. 즉, 그 부위가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나서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임파선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처가 났다면 다시 회복이 되기는 되지만 100%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이 바로 상처, 흉터인 거죠. 그런 흉터는 잘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아물고 또 상처가 나고 아물고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부위는 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부위는 암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상처가 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난 부위는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을 보면요. 혈관을 통해서 이 상처 부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은 어떨까요? 반대쪽은 혈액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양이 줄어들겠죠.
이쪽에선 정상적으로 100이 왔지만 여기를 잘 통과를 못하고 쌓이다 보니까 이쪽을 넘어갈 때는 이미 여기는 뭐 70이나 80밖에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무겁고요. 또 이쪽 부분은 가볍게 되겠죠.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부위들이 또 암이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온과 암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 평균 체온은 36.5도 정도가 되죠. 이 정도의 체온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암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35도 정도 되면요. 암이 되게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이런 온도에서 암이 증식하고 더 많이 퍼지게 되고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점은 현대의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3대 항암 치료 중에 하나가 뭐죠?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이 바로 암이 있는 부위를 초점을 맞춰 놓고요. 고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을 태워버리는 거죠. 암이 뜨거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있던 암이 괴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방사능이잖아요. 결국에는 방사능은 또 우리에게 암이 발생하게 하는 한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강도를 불러가지고 그 도둑을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도둑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까요? 또 뭔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암의 한 가지 원인은 수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작은 상처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수술은 어떤가요? 아주 크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환이 안 되고 균형도 틀어지고 또 체온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암 치료법 중에 하나는 수술입니다. 수술 때문에 암이 생기는데 수술로 암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이 있는데 강도나 아니면 깡패를 이용해 가지고 이 도둑을 몰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정말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치료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수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또한 암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은 식품 첨가물, 화학 약품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게 될까요? 사실 식품 첨가물은 지구상에서, 자연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학약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독하고 배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암세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에만 좋고 또는 반짝 어떤 효과가 있는 불량식품들 또는 약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암을 공격하고 죽이는 한 가지 무기입니다. 근데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세포가 더 쉽게 늘어나고 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공기가 너무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되는 속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오염된 공기도 모자라서 직접 담배를 피면서 100% 오염된 공기를 자신의 몸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암의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오염된 공기 속의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암은 주로 대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나쁜 대도시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몽골에 있는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온 환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주로 있었고요. 내국인들은 거의 암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몽골도 공기가 많이 오염되는 바람에 내국인 중에서도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라돈 침대 사건도 기억하시죠? 또한 몇 달 전에는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생긴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해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또 일본 자국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왜 그러죠? 방사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오염되고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검사를 한다고 또는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 몸에 종종 방사선을 쪼이고 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리 없습니다. 당장 그렇게 방사선을 쪼일 때 통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도 암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불안에 빠져 있거나 또는 쉽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암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 이렇게 만나서 관찰을 해보시면요. 대부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늘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암이 왜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쉬운 예로 보시면요. 화를 막 내시면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나요? 소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복통 쉽게 생기고요. 체할 수 있고요. 또는 설사나 변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화를 내면서 요동치게 되면 우리 몸에도, 우리 신체에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바로 핏대가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쓰죠? 즉, 혈압도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몸 안에 경직도 되고요. 긴장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민감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사들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하고 어느 장기에 암이 발생하는지 연관 관계도 연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앞부분에 설명드린 거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몸에 어떤 질병이나 통증이 있다면 그 즉시 빠르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참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질병이나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진통제는 좋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팠을 때 진통제 먹고 안 아픈 것은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신경이 마비가 돼서 아픔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현재도 계속 그 문제는 존재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서 아픔을 이겨내는 것은 절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병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수술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최후의 선택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도저히 안 날 때,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수술이 잘 끝나서 현재 있는 어떤 문제가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암이 쉽게 걸리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정상 체온인 36.5도 이상만 유지해도 암은 걸린다, 안 걸린다? 예,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추우면, 어느 부위가 차가우면 암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외선 치료기나 아니면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피부만 따뜻해지지 우리 몸 안에 심부 깊숙이까지는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 몸속 깊숙이까지 전부 뜨겁게 열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 안에 있는 암세포들 또는 암이 생기려고 하는 이런 환경들을 모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매일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식품 첨가물, 화학약품들 모두 암을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피하셔야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불량식품들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화학약품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암을 유발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만든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약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공기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대도시에서 공기가 더러운 곳에서 살고 계신다면 공기가 깨끗한 시골로 이사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산속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얼른 도망가시는 것이 암을 피하는 상책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암의 한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방사선을 피해 다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한다고 손쉽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검사의 목적에 엑스레이나 CT 같은 것도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쉽게 찍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사선 치료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절대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가 있다라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는 뒷부분에서 이러한 감정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법들을, 어떤 혈자리들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지압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공개 강의였고요. 이후부터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어떻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러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료로 제공하는 이오텍 셀프 테라피 치료자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포함해서 약 200편의 동영상 강의를 제한 없이 계속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